안녕하세요. 저는 1년 2개월 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. 몬트리올 근교에 살고 있는데요. 몬트리올에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다리를 하나 건너면 브로사드라는 도시가 있어요. 네, 그 도시에 지금 살고 있고요. 제가 이 도시에 오기 전에 정말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. 소소하게 날씨도 궁금하고 정말 중요하게 아이들 학교나 교육도 궁금했고, 그리고 생활비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생활비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고, 실제로 이곳에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드는지 그런 이제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몬트리올에 이민을 오실 분들도 있을 거고 무상교육도 생각하셔서 오실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생활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쓰는 생활비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공개할게요. 저는 몬트리올에서 다리를 건너서 브로사드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. 몬트리올은 다운타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비싸요.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좀 내려오면은 집값이 조금 저렴해지는데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렌트비예요. 2,575달러를 다달이 내고 있는데 지금 기준이에요. 사실 1년 전에는 2,500달러에 들어왔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갱신을 할 때 집주인분이 3% 인상을 원하셨어요. 근데 그 3% 인상은 생각보다 많은 거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2,575달러를 지금 내고 있고요. 저희 집은 이게 듀플렉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 건물을 두 집이 나누어 쓰는 거예요. 저희 집은 오른쪽 부분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옆집에 좀 소리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. 아들이 또 둘이 있다 보니까 시끄럽죠. 그렇죠? 그리고 좀 이제 한국 음식 하면은 이제 음식 냄새가 좀 넘어갈까 봐도 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의외로 서로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냄새가 잘 나지도 않았어요. 다행히도. 방은 3개가 있고요. 지하실에 크게 큰 공간이 있어서 그것도 방처럼 쓸 수 있어요. 그러면 방이 한 4개다 생각할 수 있고, 화장실은 지하실에 하나, 그리고 1층에 하나, 2층에 하나 해서 화장실 3개고,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거실하고 차고 뒷마당, 앞마당, 여기 앞마당이 조금 있고 저 뒤쪽으로, 이 건물 뒤쪽으로 뒷마당이 좀 넓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건 2층에 있는 욕실, 그리고 아이방 하나 더 있는데 아이방 일단 하나, 저희 방, 제 방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기비, 물세, 난방을 퀘벡에서는 이주로 퀘벡이라는 데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요.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나오는데 2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. 그래서 10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좀 작죠. 106.23달러. 이거는 제가 이제 9월, 10월 쓴 거예요. 9월, 10월 합해서 106달러니까 한 달에 한 53달러 정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죠.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. 왜냐면 물세, 난방, 전기비 다 합해가지고 106달러 정도면은 저렴하죠. 왜냐면 이제 관리비라는 게 없으니까. 사실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좀 추워서 겨울에 막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,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, 물론 제가 올해 1월에 좀 한국에 잠깐 다녀와서 좀 비어있는 시간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지금 197달러가 나왔어요. 1월, 2월 합해서 197달러인데 제가 만약에 1월, 2월을 그냥 완전히 풀로 쫙 다 있었다 하더라도 제 그냥 예상인데요. 500달러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. 만약에 500달러를 나왔다 치면은 250달러, 250달러니까 겨울 한 2달 정도 250달러 내는 거는 그래도 관리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폭탄까지는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전기비, 물세, 난방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고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합해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고, 핸드폰 요금은 제가 원래는 파이도라는 통신사를 썼는데 갈아탔어요. 피스라는 데로. 피스가 파이도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, 좋은 점이 뭐냐면 피스는
내가 안 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2월 해서 쓸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저희 아들이 데이터가 이번에 좀 많이 남는다. 그러면 저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좀 이용하는 게 좀 유연하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39달러 20기가 쓰고 있어요. 20기가 39달러인데 근데 이제 39달러보다는 좀 더 나와요. 왜냐면 여기서 세금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한 사람당 지금 45.37달러고요. 인터넷은 67.84달러인데 인터넷은 그 사양이 제가 이제 뭐 온라인도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해서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속도는 한 이 정도 나와서 한국보다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강의가 끊기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총 이제 계산을 해보면 렌트비 2,579달러, 전기, 물, 난방 다 합해서 80달러. 찬물은 집주인이 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여기서 물은 이제 온수인데 온수를 쓸 때 이제 물을 이렇게 데우는데 전기로 데운다고 해요. 그래서 온수 쓰는 그 전기를 말하는 거죠. 그걸 이제 포함해서 80달러 정도 평균, 인터넷 67.84달러, 핸드폰 2대, 그 다음에 식비. 여기서 외식을 뭐 좀 더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사실 외식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. 뭐 맥도날드 뭐 하루 이틀이지, 피자도 하루 이틀이지, 막 매일 뭐 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외식하는 그 비중이 좀 많이 낮아서 마트에다가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850달러 정도. 그리고 이제 마트가 이제 한국은 예를 들어 뭐 이마트 이렇게 딱 한 군데 가면 되는데 여기는 뭐 한국마트도 가야 되고 제가 또 중국마트가 조금 저렴합니다. 그래서 중국마트도 가고 뭐 코스코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마트를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850달러 정도 내고 외식은 한 400달러 정도 드는데 외식비가 좀 비싸요. 자주 안 해도 약간 비싼 편이고 팁도 내야 되고 하다 보면은 한 400달러 정도는 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자동차 보험 117달러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보험은 누구나 다 세입자는 들어야 돼요. 그게 의무사항이에요. 그래서 저는 1년에 이제 딱 한 번 그냥 다 냈는데 일시불로 냈는데 이게 다달이로 나누어 본다면 28.8달러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제 건강보험 67달러. 아이들은 무상으로 그냥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따로 들어가는 게 없고 주유가 160달러 한 달에 그 정도 들고 데이케어는 그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9.2달러 정도 부과를 해요. 근데 저희 아이가 주 4회를 다니거든요. 그래서 한 151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1년 살기, 뭐 2년 살기 해서 이렇게 오신다면 데이케어를 보내면 데이케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끼리 놀면서 영어가 많이 늘어요. 그래서 데이케어 시간은 대부분 초등학교가 한 3시 정도에 끝나요. 그러면은 한 6시 정도까지 데이케어에서 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151달러 정도 되고요. 급식비 한 60달러 정도, 하루에 6달러. 왜 10번밖에 안 되냐면 저희 아이가 매일매일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. 뭐 월수금만 먹겠다 뭐 이렇게. 총 계산하니까 한 4,652달러 정도 나왔어요. 물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뭐 교육비를 좀 더 할 수 있죠. 뭐 축구를 간다, 뭐 농구를 간다, 그럼 교육비가 좀 더 들어갈 거고. 그리고 퀘벡은 되게 눈이 많이 와요. 그래서 그 눈 치워주는 서비스를 되게 많이 신청해서 쓰는데 그거를 스노우 리무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. 스노우 리무버 서비스를 저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한 계절 겨울 내내 453.87달러 정도 듭니다. 물론 이제 직접 치워도 되는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매번 이제 직접 치우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뒷마당을 다 막 해주는 건 아니고 아까 그 차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. 여기 이 부분만 치워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한 계절에 453달러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생활비가 궁금하셨다면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겠고요. 여기까지가 제 생활비 공개였습니다.